너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가 죽은 귀신은 잡기니까 금방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우리 집에 아들 못 낳은 할머니가 귀신이 되어 대를 끊으려고 여자들을 해치지. 신내림 받은 예비 시누이 때문에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31살이고 남친은 33살입니다. 5월쯤 상견례를 하고 결혼은 가을이나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양가 반대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와서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저는 나중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친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안 했죠. 남친 집안은 무교라고 했고 댁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이상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부적이나 불상같이 무당을 의미하는 물건이나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요.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 상 차려주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을 잘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 걸리는 건 자리에 같이 있던 남친의 누나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뚫어져라 보는데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머리 위, 겨드랑이 사이? 이런 식으로 제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때만 해도 어색해서 시선 둘 곳이 없어서 그러시나 생각했어요. 식사 시작 전에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동안 누나는 별말 없이 제 주변만 살피고 있었는데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전 순서가 끝나고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네 윗대 어르신 중에 무관이셨거나 운동선수였던 분이 계시니? 맞다. 장군 출신 조상이 계시다. 이건 제가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 줄. 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 하시지?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긴 하셨는데 의료 종사자는 아니시다.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니? 지금 터에 살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지? 집이 아니고 터라고 했다. 보통 집이라고 하지 터라는 말은 안 쓰지 않나? 어쨌든 초등학교만 3군데를 다녔는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많이 앓긴 했었다.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다 커서부터는 건강해진 느낌이다. 혹시 내 동생을 물 있는 데서 만났니? 취미로 화실 다니면서 만났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화실에서 강원도 바닷가가 보였었다.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정말 시부모님 말씀하실 틈도 없게 쏟아내는데 남친 아버님이 말리시면서 그만하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을 끊어주셔서 그때부터 시누이도 질문을 멈췄어요. 그 자리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카페로 가더니 그때 말해줬어요. 자기 누나가 신병 앓은 지는 2년 되었고 결국 신내림 받은 지는 2개월 됐다고 하네요. 혹시 오늘 누나가 질문했던 것들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누나 대신 자기가 사과하고 원하면 누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 2분 다 너무 점잖으셨고 누님 질문이 좀 생경하긴 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자리라 아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거 없었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어머님이랑 간혹 전화하면서 결혼에 관해 상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남친 누나였고 너무나도 정중하고 긴 문자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잠시만 시간 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갈 테니 어디든 말만 하라고까지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미심쩍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거 알지만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남친한테 말한다고 해도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저 둘이서만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했으면 해서 결국 그 다음날 점심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밥은 됐다면서 밥 먹으면서 할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는 평일 점심때였고 근처에 회사가 많지도 않아서 카페가 한적한 게 진짜 카페에 저희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친 누나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 남동생이랑 결혼하지 마요. 그래야 아가씨가 살아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고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은 제 남동생에게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그 아이한테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해요. 동생한테 붙어 있는 귀신은 증조 할아버지의 본처인데 그 귀신은 생전에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아서 쫓겨나 일찍 죽었어요. 지금의 자손들은 본처가 아닌 후실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본처가 귀신이 되어 이 집안 남자들한테 붙어서 대를 끊으려고 악에 받쳐 있어요. 지금 제 동생이 3대 독자인데 진짜 친척들 통틀어 이 집안엔 각 대마다 남자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안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너그러운 성품들이라 조상들이 한 맺힌 귀신한테서 여식들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친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셨대요. 첫 번째 결혼은 남북 분단되면서 생이별하셨고, 두 번째 분은 사별하셨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낳으신 할머니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상이 무관이어서 자손을 지키는 방식이 다소 호전적인 기운이라며 누구랑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잘 살 사람인데 제 남친한테 붙어 대를 끊으려고 혈안이 된 귀신과는 하필이면 상극이라고요. 보듬고 품어서 힘을 빼놔야 하는 한 맺힌 귀신인데 자꾸 싸우고 찢어 놓으려고 하면 더 악에 받쳐서 저를 해할 거라면서 남친이 아니라 제가 죽을 거래요.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진짜 제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에 그냥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것도 그 귀신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름 끼쳤어요. 남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나 만나고 왔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했더니 누나가 하는 말 있잖아. 그거 다 헛소리야. 우리 집에서 신내림 이런 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강제 입원까지 시킬 소견은 없다고 해서 입원을 못 시켰어. 대놓고 나랑 아버지한테 소방 맞아서 한 맺힌 할머니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친 거지 뭐겠냐고. 누나 말이 사실이라 치면 진작에 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 생겼어야 하잖아? 그러면 전 여친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랑 사귀는 3년 동안 나쁜 일 생긴 거 있어? 없잖아.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금전적으로도 더 나아지고 나쁜 거 없었지? 저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프러포즈 받던 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은 저희들 기념일이었고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를 받은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가 보여 핸들을 급하게 꺾다가 빌라 필로티 주차장 기둥을 박는 사고가 있었어요. 남친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저는 갈비뼈에 골절까지는 아니고 멍이 들고 통증이 있어 몇 주 치료받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어서 웬 꼬마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나 생각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꼬마가 사고 나는 거 보고 멈칫하더니 뛰어가는 것까지만 봤고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나의 말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정말로 누나가 정신의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남친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절 피폐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남친이 그날 바로 누나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누나는 아예 이제 다른 지방에서 따로 살기로 했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 신내림 받을 때 도와준 신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산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누나는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간다고 하시면서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남친 누나는 신내림 받던 때부터 이제 이 집에 딸 누나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그저 낳아주신 은혜로 딸보다는 무당으로서 그 할머니 귀신 떼어놓고 가려고 남아있는 거라 했대요. 그렇게 이제 다시는 볼일 없이 사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가 아버지 가게로 좀 와보라고 하시길래 얼른 갔더니 남친 누나가 앉아있네요. 보자마자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에 집에 왔을 때 제가 얘기하던 게 생각나서 이 동네 아버지 사업장 비슷한 곳 몇 군데 전화해보고 찾았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에도 다행히 아버지한테는 귀신이니 중리 사니 하는 얘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친 누나는 또 저에게 정말 헤어질 생각 없느냐고 다시 묻는데 진짜 날도 우중충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저랑은 안 마주치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누나는 알겠다며 잘 살라고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 누나의 또다시 엄청 진심인 듯한 그 표정이랑 말투에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잘 지내시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돌아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너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가 죽은 귀신은 잡기니까 금방 제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우와,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직거이냥 떠들고 다니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줬더니 그 후로 씩씩거리면서 깽판 나서 과에서 소외당하고 군대 가서는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가 자살한 애가 있었거든요. 헐, 진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겹고 화도 나고 저희 아버지 가게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다는 게 무서워서 그 길로 그냥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재택근무 중인데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남친 누나의 저런 말들 정말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이러다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남친이랑 결혼을 한 해 만에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정말로.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들인가요? 아니면 대충 애들로 말하는 거에 제가 제 인생 대입해서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